네, 자, 요번 시간에는 선출원주의부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등록 요건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특허 요건을 비교하는 거는 요번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요건까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포함한 그 외의 비교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하나만 남겨두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제를 요번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가 이제 우리 뭐 등록 요건 쪽에서 특허 요건 쪽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이제 높은 주제죠. 네, 이제 비교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할 거리도 이제 좀 많죠. 왜냐면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상표법이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 이제 상표법도 이제 뭐는 있다, 선출원주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에 이제 상표법도 들어와서 좀 이게 비교할 맛이 좀 납니다. 자,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차이점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먼저 보고 또 전체적인 내용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추론이 경합이 됐을 때예요. 두 추론이 경합이 됐는데 이제 타인 간의 두 추론이 경합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먼저 추론한 자가 특허를 받고 등록을 받는 게 그게 선추론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일자 추론인 경우는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달리 취급하고 있느냐? 자, 동일자 추론인 경우에는 추론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날인 경우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알아서 협의하도록 하죠. 협의 명령을 합니다. 그죠? 예. 협의 명령을 합니다. 상표법도 협의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된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두 거절합니다. 모두 거절합니다. 그 대신 요거 이제 창작의 문제는 둘 다 거절시킵니다. 네. 근데 상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를 갖는 형태가 돼요. 네, 추첨으로 갑니다. 이거 모르면 뭐 별의사 공부를 안 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협의제 위반으로 거절된 경우 공보에 게재되느냐? 아니 등록도 안 되는데 무슨 공보에 게재됩니까? 공보에 게재가 안 됩니다. 공보에 이건 게재가 됩니다. 이건 뭐 상표법도 공보에 게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제 위반으로 거절된 경우가 등록된 경우는 공보에 게재되는데 거절된 경우에 공보에 게재되냐 안 되죠.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요게 이제 우리 디자인 보호법 56조에 의해서 공보가 게재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법은 강제공개 제도가 있는데 반해서 디자인 보호법은 강제공개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의제 위반으로 거절된 경우가 이제 선출원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공보의 게재가 안 되는데 선출원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추론인한테 이제 부추기 손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그래서 이제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협의제 위반인 경우에. 왜냐면 이제 강제 공개제도 아닌데다가 강제 공개 제도도 아닌데다가 모두 거절되니까 등록 공보에도 실리지 않으니까 요건 따로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요번에 뭐 중요하죠. 상표법에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교적 측면도 엮어보면, 상표법에서요, 선출원주의, 그리고 34조이랑 7호에 타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거기에 타당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변론의 문제로, 아무튼, 주체끼리 이렇게 잘 합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선출원주의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예외 규정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표법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표법에는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선출원인에게 이게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 적용이 안 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예외가 생겼는데 반해서 특허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 간에도 적용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렇죠. 이건 최선 창작을 고려한 게 아니라 중복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적용해서 하나를 거절시킵니다. 그죠? 디자인 보호법도 적용을 합니다. 그죠? 네.
물론 이건 적용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유사범위인 경우에 네, 유사범위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역시 적용이 돼서 거절됩니다. 자, 상표법은 이거는 이제 출처에 오인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동일인간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그래서 우리 이제 상표법만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선출원 지위는 이제 특허실용시한법 디자인 보호법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비워놨고요. 상표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상표법이 협의제 위반인 경우에 선출원 지위가 있느냐에 대해서 특허실용시한 디자인은 모두 거절시키기 때문에 그럼 후에 후출원인이 등록받으면 그거는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거절시키기 위해서 선출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표법은요 하나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출원 지위가 나머지 하나는 선출원 지위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하나가 등록됐는데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무권리자 출원과 관련해서 무권리자 출원과 관련해서 이제 선출원 지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상표법은 여기서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서 선출원 지위가 없다는 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짧게 쓰면 이게 이제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권리자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 무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실용시한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일성 범위죠.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 동일 유사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 저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유사 범위까지는 여기에 선출원의 동일 유사 범위, 후출원의 동일성 범위를 비교해서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적극적 효력 자체가 동일 유사 범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닌데 이렇게 나중에 등록된 다음에 그 선행 권리와 이제 후행 권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유사 범위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관계로 저촉 관계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촉 관계는 타법 간에만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요 유일하게 우리 산업재산권법 중에 저촉 관계가 이제 동일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요 경우다. 예, 이거 중요하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상표법도 동일 유사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인 늦춘 규정이, 출원인이 보통 이제 소급표의 예외로서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는데, 당겨지지 않고 뒤로 가는 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특허법 실용시한법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이중출원 시절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있죠. 그죠? 네, 디자인 보호법은 있죠. 이거 뭐 보정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네, 요지 변경이었는데 요지 변경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간과된 거예요. 그리고 등록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보정서 제출일까지 출원이 늦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도 출원이 늦춘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에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보정이 있고 후보정이 있잖아요. 상표법은 그래서 전보정만 소급표의 예외다라는 겁니다. 전보정만 소급표의 예외로서 출원이 늦춘 규정이 있다. 후보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쭉 한번 보시면요. 뭐 나머지는 더 볼 거 없겠고 네, 거기 동일인 출원에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서로 유사한 경우에 이제 우리 35조 1항 네, 관련 디자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죠. 이때는 적용이 예외된다. 이거는 이제 관련 디자인 출원했을 때 이렇게 보정했을 때 얘기고요. 상표법에서 동일인 간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표법에서 만약에 출원인이 동일인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요거 이제 선출원만이라고 하는 게 선출원만 등록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상표법은 어차피 동일인 간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선출원주의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 두 출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상표 일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동일한 게 아니라 동일인 출원이 유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이 됩니다. 자, 선출원 지위는 네, 뭐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 특허 등록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선출은 지위가 이제 생기는데 이제 협의제 위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상표법은 협의제 위반이 없고, 그다음에 없는 경우로서 이제 무권리자 추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상표법은 무권리자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규정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범위까지 인정하고 있는 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에는 이제 판단 주체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창작자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디자인이 판례에서는 지금 창작자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심사실무가 우리 이제 물품 혼동설에 따라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창작 동의서를 가미할 수 있다. 창작자 기준이 나오기도 해서 여기 이제 플러스 창작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기준은 이제 출원 시 기준은 아닙니다. 출원 일 기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반 시 효과에서는 뭐 특허법은 더 볼 거 없겠고 디자인 보호법에서 거정무 이정무다. 네, 그죠? 네, 신창 원 화계 원이죠. 근데 거기 이제 일부 심사에 있어서 거기 이제 정보 제공이 있거나 명백한 경우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네, 다시 한번 신규성 선출원주의는 명백한 경우에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는 이제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제 무효 사유에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 제척 기간 5년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척 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우리 상표법에서는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적용의 예외는 방금 뭐 얘기했던 거니까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등록 사유입니다. 부등록 사유. 잠시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15페이지 다시 한번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거기 이제 출원일 소급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상표법에 출원시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출원시 특례 규정이 소급표의 예외다. 꼭 기억하십시오.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은 아닌데, 요거 들어가 있다. 또 하나 이제 또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만 그냥 말씀만 드리면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제도가 그거는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 아무리 적법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소급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건 선출원주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왠지 소급표를 줘도 될 것 같은 예외를 인정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왜? 다른 절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상표법 내에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렸고요. 자, 이제 부등록 사유 갑니다. 부등록 사유. 자, 부등록 사유는 네, 이게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비교적 측면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디자인 보호법에서 따로 보고 이제 상표법에서 따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이렇게 방대하게 이제 정리는 해놓긴 했는데, 왜냐면 상표법이 34조 1항 1호부터 해가지고 21호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34조 3항 규정도 있으니까, 방대하게 해놓긴 했는데, 이거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여기다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지 예외 적용 규정, 죄송합니다.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이 왜 나옵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불특허 사유가, 특허법은 지금 현재 규정이 하나로 되어 있죠. 공수양속 공중위생, 그죠? 그리고 이제 실용실험법도 역시 공수양속 공중위생은 있는데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하나 더 들어와 있냐면, 일단은 먼저 여기서 보면 공서 양속 공중위생인데,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죠.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규정에 돼 있어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기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공중위생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용실험 같은 경우도 기술적 사상이긴 하지만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특히 강한 존엄성이 있는 국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규정이 실용실험법에 있고 디자인 보호법에도 34조 1호에 있고 상표법에도 34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네, 이건 비교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법에는 이런 규정 없어요. 특허법은 공수양속 공중위생만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실용실험법 모두 이거는 특허 여부 결정 시, 등록 여부 결정 시. 왜냐면 이건 공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공익적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원할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등록 받으려고 할 때,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만약에 이런 그 공소양속의 위험이 있다면,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절을 시켜야겠죠.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요건 출원 시가 아니라 다 등록 여부 결정 시다. 특허 여부 결정 시다라는 건데, 자, 우리 디자인 보호법이 요거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시잖아요. 공적 성격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1호부터 4호까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국장 있고요. 그죠? 네. 국기국장 있고 자, 두 문자를 쓰죠. 국기국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양속 있고. 공소양속의 위생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 우려 디자인. 요거는 뭐와 관련 있는 거죠? 상표법과 관련 있는 거죠. 상표법과 관련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우리 이제 부등록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건 타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허 실용시한과의 관계에서 어디로 보호받는 게 좋냐? 특허 실용시한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디자인은 부등록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과 관련 있는 이거. 그래서 요거 국공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절대적인 어떤 부등록 사유라면 타는 상표법과의 관계에서 기는 특허 실용실험법과의 관계에서의 부등록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공타기입니다. 국공타기 4개 있습니다. 4개. 이거 디자인 보호법은 부등록 사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것도 공적 성격이 강해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딱 하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34조 3호가 그렇습니다. 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출원을 했는데, 디자인 출원을 했는데, 출원한 이후에, 상표가 저명해지고 주지해졌다는 이유로 내 디자인이, 거절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사익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출원인의 어떤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지저명한 건 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주지저명해야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출원 이후에 해지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뭐 디자인 보호법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이거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이게 21개나 있어요. 네. 21개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이에요, 요거. 네. 근데 출원 시 기준인 게 있어요. 출원 시 기준. 출원 시 기준.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 출원 시 기준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규정이 옛날 전면 개정 이전이었다면, 지금 출원 시 기준은, 네, 그런 어떤 사익적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약간 네, 공정 경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적용할 때 이제 출원 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왜냐면 출원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사익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면 출원시 기준 아니면 등록 여부 결정시 기준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이젠 그 경계가 왜 출원시지라고 했을 때 좀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경계는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출원시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34조 1항 11호. 예, 여기 이제 저명상표죠. 13호, 14호, 요게 이제 모방상표 잡기 위해서 들어온 규정이죠. 20호,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죠. 21호, 예, 외국의 등록상표. 예, 등록상표의 어떤 대리인, 대리인 등의 이제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5가지 규정이 출원시 기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등록 여부 결정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4조 3호는 취소 심판에 의해서 취소가 됐어요. 예,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 상표권자, 그 사용자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출원해서 등록받지 못하는 제재가 있는데, 이 3년이 지났느냐, 3년이 됐느냐를 판단할 때 출원시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규정은 다 등록 여부 결정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만 볼게요. 이거 뭐 내용을 보자 그러면 이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거기 상표법에서 거기 7호 보시면 끝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타인동의 예외 규정이 있다. 이게 업무상 실무상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표법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주체적 요건입니다. 주체적 요건입니다. 자, 쭉 보죠. 그러니까 지금 주체적 요건은 큰 틀에서 얘네들이 뭐 한편 얘가 좀 다르고 뭐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창작의 문제고 여기는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자 하나씩 보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에 다 있습니다. 근데 상표법에는 없어요. 상표법은 이게 창작을 새로운 것을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박권, 등박권에 준하는 건 없고 출원을 했다면 그러면 등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권 정도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 출원 규정이 당연히 뭐 이건 수반이 돼 있고요. 자, 요번에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이전 청구 규정, 특허법에 이제 99조에 이제 2에 있는 이전 청구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같아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같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법은 당연히 이제 무권리자 개념 없겠고요. 자, 직무 발명 개념은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입니다. 우리 직무 발명이라고 하지만 발명은 어디까지? 디자인까지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표법은 이제 뭐 직무상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상표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공모를 하죠. 자, 공동출원 규정은 창작에 관한 요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요게는 상표법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실시, 사용을 요건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뭐 특허 실용시험법, 디자인 보호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표법은 선택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사용도 안 할 걸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사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3조 1항에서. 그래서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상표법에는 수요자 오인운동을 막기 위해서 이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두고 있죠. 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 이제 48조와 이제 93조에 등록 이후는 93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이전 제한 규정이 있느냐? 여기는 특허 실용시험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것처럼 경업질서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센티브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 제한 규정은 없다. 그 대신 디자인 보호법에는 관련 디자인인 경우에는 이건 주체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함께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상표법이 없죠. 상표법이 없고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건 그냥 보시면 되실 부분인데요. 네. 거기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발명자 승계인, 무권리자 개념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이 어떻게 되죠? 30일. 근데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이 특허법에서 거기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이제 출원했을 때 우리는 소급표를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무효심결이 확정됐을 때부터인데 우리가 취소 결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취소 결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취소 결정에는 무권리자 29조 36조만 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는 취소 결정에 이제 있죠. 예, 무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박권의 이전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거기 4번 이하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전 청구 규정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이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에 이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설정 등록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이 보유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뭐 다른 공유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박권이 이전이 특박권에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전이 가능하다, 질권 설정 안 된다, 뭐 이러면 잘 아시겠고요. 공인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이제, 네, 출원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실용시험법은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뭐 기억하실 거 쭉 쫓아가시다 보면 일단은 무효심판에서 무효심판이래요. 무권리자 추론에서 보시면 무권리자 이제 등록이 된 다음에 거기 취소 결정이 있다는 거. 이의신청에 이제 무권리자 추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이게 특허법과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무효심결 확정 외에 이제 우리 취소 결정 확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전 그 청구 규정이 신설이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번에 들어온 내용이니까 나머지 다를 거 없겠고요. 단 거기 보시면 등박권을 이전할 때 이제 함께 관련 디자인 함께 이전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상표법. 네. 상표법은 거기서 이제 2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권리자 개념이 이제 탑법은 있잖아요. 예, 발명자 아니면 창작자여야 되고 승계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는 무권리자 개념이 없죠. 창작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대신 최소한 사용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용한 자, 사용하는 자, 또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뭐 방대하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상표법에선 중요하지만 탑법은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창작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표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등박권 개념을 상정하기 우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출원 규정도 별도로 없다는 거. 까지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허 요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총론이었다면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특허 요건 등록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허 요건 등록 요건이 아니라 이제 절차적인 부분 또는 효력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